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인사드리고 있는 코너이지요. 정진희 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도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검진 정말 많이 받으실 텐데 이제 검진 특히 이제 위내시경 하고 나서 뭐 위축성 위염이다 아니면 뭐 장상피 화생이다 요런 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위염이겠거니 또 가볍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이거 암으로 가는 전 단계인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과연 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가 또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은선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 날 이렇게 저녁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짧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안암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은선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 또 비온 뒤에 처음 나와주셔서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요. 이제 위암, 대장암,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위장관 질환 전반으로 이제 진료해 오시고 많은 부분에서 연구를 해 오고 계셔서 오늘 이제 방송 보시면서 관련 궁금증들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요즘에 뭐 관심 있으신 분야나 이런 거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소화기내과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좀 신체 나이에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정말요? 요새 네. 그거 전 국민이 다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저속노화 이런 개념 아니에요? 네, 약간 그렇기도 하고 네. 또 병이 되기 전에 네, 알아채는 미병 상태에 대한 치료 뭐 이런 것도 관심이 있어서 해보고 연구해보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러면은 사실 질병이 진단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으면 훨씬 더 예후나 치료 방법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좀 이게 빨리 뭐 상용화가 될까요? 뭐 어떤 건지 잠깐만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병이 네. 우리가 오늘 하는 것도 약간 일맥상통하는데요. 네네. 위암이 되기 전에 위축성 그러네요.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일 때 미리 그걸 알아채고 어떻게 하면은 위암으로 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미리 알아채고 막을 수 있나 이런 걸 네. 해보고 있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오늘의 주제도 어쨌든 우리가 더 심각한 질환이 되기 전에 빨리 좀 알아차리면 좋은 그런 신호들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얼른 오늘의 주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용어 한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렇죠? 맞습니다.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되게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게 정확히 좀 어떤 의미인지 이게 위 점막에서 어떤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라는 단어들을 아마 네. 건강검진하고 나시면 네. 그 결과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병이 있다는 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라고 많이 궁금증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위축성 위염은 위 점막이 얇아지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 점막이 얇아지면 왜 문제가 생기나라고 궁금하실 수 있을 건데 위 점막이 헬리코박터균이 있거나 또 어떤 위산 역류, 담즙 역류, 또 흡연이나 알코올, 염분 같은 것 때문에 얇아지게 되고 네. 그렇게 얇아지게 되면 나중에 장상피 화생으로도 변화가 돼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계속 자극을 주게 되면 나쁘게 변해서 그게 나중에 암처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장상피 화생이라는 게 있는데 위 점막이 장에 있는 점막처럼 변하는 거예요. 장의 상피처럼 변했다고 해서 장상피 화생이라고 부르는데 용어가 좀 이상하죠. 네. 우리가 익숙치 않은 용어인데 약간 한자어여서 그렇게 느껴지실 거고 어떤 만성 자극들 헬리코박터균 감염이나 오래된 염증 때문에 점막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장상피처럼 성격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장상피 화생이라고 부르는데 내시경을 보게 되면은 점막이 색깔이 좀 이상해지고 색도 변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우둘두들우둘두들하게 약간 알갱이가 쫙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이 변하게 되고요. 조직 검사에서 특정한 그런 배세포라고 부르는 것들이 보이게도 되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위축성 위염이 조금 더 심해지면 장상피 화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네, 거예요? 위축성 위염이 조금 더 오. 자극에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 장상피 화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얼마나 사실 좀 위급한 건지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장상피 화생이 왜 중요한가? 그걸 좀 보시면 네. 위암의 전 단계여서 요새 의사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장상피 화생이 있다고 위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장상피 화생에서 계속 그 세포가 자극받는 일이 되면은 이 형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초기 위암으로 네.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암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위암에서 장 점막처럼 성격이 변하게 되면 그 세포는 위산이나 어떤 염분, 담즙 역류에 아주 취약해져 버려요. 원래 위 점막은 이런 거에 강하게 우리 몸에 설계가 돼 있는데 이 위 점막이 장 점막처럼 성격이 변하면 더 취약한 세포가 돼버려서 그 취약한 세포를 계속 자극을 주게 되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나쁜 유전자의 변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약한 그 유전자 변이가 축적되기 쉬운 환경이 돼서 위암의 위험이 증가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 장상피 화생이 나왔다 혹은 위축성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장상피 화생은 약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건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상피 화생이 위치가 네. 위가 이렇게 배 밑에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위가 뭐 아래쪽을 전정부라고 이제 의사들은 부르고 중간쯤을 체부, 그 몸체라서 체부라고 부르는데요. 전정부에만 있으면 그래도 좀 위험도가 낮은데 전정부에서 시작해서 체부까지 이렇게 쭉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은 좀 더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고 또 이게 헬리코박터 균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균이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면 더 그 위험성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헬리코박터균을 제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네.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장상피 화생도 이게 위치나 범위에 따라서도 위험도가 굉장히 다르다 이런 말씀을 네. 또 주셨네요. 그러면 우리가 내시경을 받기 전에 이제 증상으로도 알아차릴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 위축성 위염이나 네. 장상피 화생 그리고 심지어 이형성이 생기고 조기 위암이 돼도 증상이 없어요. 그래요? 증상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걸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있죠. 국가에서. 그래서 아마 전 국민 건강검진 위내시경을 하는 나라가 거의 전 세계 한두 국가밖에 안 되는 네. 아주 좋은 국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어쨌든 이게 위염이나 뭔가 이제 그런 소화에 관련된 증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은 증상이 없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무증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런 네. 소화불량, 뭐 체중이 빠지고 이유 없이 네. 대변 색깔이 그 피가 섞여서 까맣게 나오거나 또 뭐 조금 약을 먹거나 그래도 계속 통증이 반복되고 이러면 그때는 정말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빨리 내시경 검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증상이 있다면 어쨌든 빨리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여기서 하나 또 궁금한 게요. 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좀 가역적인 건지 아니면은 이게 한번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건지 이런 건지 갑자기 또 궁금해졌어요. 네네. 네. 그 원인부터 조금 보고 네, 갈까요? 원인부터 알고 이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게 가역적인지 안 가역적이지 않은지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돌이킬 수 있느냐 네. 이거 너무 궁금한데. 그러려면은 그게 왜 생기는지 원인을 좀 알아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그 세균인데 위 점막에 딱 달라붙어서 사는 세균인데
그게 이런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중요한데 한국 음식이 맛있고 되게 좋은데 좀 짜고 맵고 그런 음식이 많아요. 그래서 자극적인 네, 음식들. 그래서 염분이 높은 음식이 들어가면 세포에 손상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음식의 요인도 있고 당연히 흡연이나 과음도 그 위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연세가 드시면서 또 노화에 따른 점막의 변화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위축성 위염에서 장상피 화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네. 이때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짠 음식 이외에도 우리가 가공된 육류도 그리고 영향을 주거든요. 또 담즙 역류도 이 위 세포가 정상적일 때는 괜찮은데 장상피 화생으로 장상피처럼 변화가 된 후에는 좀 암에 발생하는 그런 원인으로 되게 됐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네. 원인을 보면 좀 우리가 불가피한 것들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좀 네. 단계별로도 위험성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 만성 네네네. 위염이 생기면서 위축성 위염으로 진행이 되고 이 정도가 되면은 위암의 상대 위험도라고 이제 보통 표시를 하는데 한 2배에서 4배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장상피 화생이 발생이 되고 난 후에는 위암의 그 위험도가 한 4배에서 6배 정도가 증가를 해요. 네. 범위가 넓을수록 더 그 위암의 위험도가 높아져서 한 최대는 10배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위에 선종이라는 게 생기고 거기에 이형성이 동반이 되는데 이형성이 생기고 난 후에는 이게 조직 검사를 통해서 낮은 정도의 이형성인지 높은 정도의 위형성인지를 보거든요. 낮은 정도의 이형성이 되면은 위암으로 발전될 확률이 한 1년에 0.7에서 1% 정도가 되고 고도 이형성이 생기게 되면 진짜 암 직전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1년에 그 한 60, 70%씩 위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이형성이 발생이 되면 그냥 두지 않고 소화기내과 의사들은 내시경으로 절제를 네네.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저 그 선종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게 약간 암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지 아니면 그렇진 않은지 좀. 이 선종이 네. 그냥 두면 암으로 변하거든요. 두면 암으로 네, 변하는. 맞아요. 선종 자체는 암은 아직은 아니고 네네네. 그렇지만 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선종일 때 발견이 되면 제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내시경 하시면서 모양 보면은 조금 느낌이 이제 쎄하게 오죠. 그렇지만 모양만으로 진단하지는 않고요. 네네네. 그런 선종이 의심되는 점막 변화가 생기면 조직 검사를 해서 현미경으로 봐서 선종인지 아닌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내시경 하실 때 아마 조직 검사를 많이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의사들이 보면서 이거는 선종이지 않을까 싶을 때 조직 검사를 보통은 하게 됩니다. 약간 조금 어느 정도 모양이나 모양이 이런 좀, 걸 예. 보고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진행하게 된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도 그러니까 암으로 가는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도 사실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단 진단되면 다 위험한 건지 아니면 조금 뭐 종류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제 그 이형성이 진단이 되고 나면 네네. 우리가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고요. 네. 초기 위암일 때도 내시경으로 절제를 하거든요. 잠깐 그 사진을 이게 뭐예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우리나라는 내시경으로 하는 시술이 음.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네. 거의 아마도 세계 탑 수준의 그런 그 의료 기술을 가진 네. 대학병원들이 서울에도 굉장히 많고요. 지방에도 물론 많고. 그래서 내시경으로 봤을 때 선종이나 조기 위암이 발견되게 되면 이렇게 내시경을 하면서 전기칼로 절제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어떤 장면인지 설명해 주시면 지금은 좋을 것 요 주변에 표시를 네. 하고 전기칼로 같아요. 또 이게 전기를 통해서 자르는 거기 때문에 밑으로 화상을 입어서 천공이 되지 않도록 그 파란색 주사액을 놔서 이렇게 점막을 두툼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전기칼로 이렇게 그 점막을 절제를 하고 우리가
얇게 그 점여내듯이 그 혹을 네. 떼어내는 그런 시술 과정이고 또 피가 나지 않도록 지혈까지 하는 이런 시술을 거쳐서 선종이나 조기염이 생겼을 때는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색을 하는 이유는 좀 더 잘 분리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될까요? 네, 분리도 하지만 그 네네네. 이제 의사들이 눈으로 보면서 이 시술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병변을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살이나 그 혈관이 붉은색 계열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랑 좀 대비를 주기 위해서 파란색 색소가 섞인 액체를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박춘하님께서도 이제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으셨나 봐요.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 중인데 사실 그거 네. 그 정해진 좀 그 약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항생제를 뭐 2주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 과정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속이 쓰리다 이렇게 좀 말씀 주셨는데 네. 사실 헬리코박터에 따른 위험도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교수님. 맞아요. 그거 네.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 네네네. 경우에는 균이 있다고 들으시면은 2주 정도의 그 음. 항생제 계열 약을 드시도록 처방을 받으실 거예요. 네.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런 위축성 위염이나 뭐 장상피화생, 이형성의 진행 속도가 더 증가를 하게 돼서 위암의 발생 위험이 2~3배 이상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헬리코박터균을 치료를 완료를 하게 되면 네네. 그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원래대로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행 속도가 둔화되고 암의 위험이 절반 이상 감소를 하게 돼서 이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한데요, 교수님. 만성 위염이 있다. 이런 만약에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그게 이제 위축성 위염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영역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만성 위염이 네네. 바로 만성 위염이 쌓이면 네. 그게 장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으로 진행을 되고요. 그렇구나. 네. 이 만성 위염이 생기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헬리코박터 균인 거죠. 그 균이 위 점막에 붙어서 살면서 계속 우리 위 점막을 괴롭혀요. 나쁜 균이네요. 맞습니다. 당장 지금 당장 치료해야 되는데 네. 이게 또 어떤 분들이 또 위험한지 이런 것도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데 치료하지 네. 않았을 때 위암의 그 발생이 더 높아지게 되고 또 장상피 화생이 그 위에 한 아래쪽에 생겨서 중간 이상까지 체부까지 넓게 진행이 되면 더 위험하게 되고요. 또 직계 가족 중에 뭐 부모님이라던가 형제 자매 등 직계 가족 중에 위암의 가족력이 있을 때 더 위암의 발생이 높아지게 되고 흡연을 하시는 경우 또 연세가 드실수록 또 짠 음식이나 가공육을 섭취할수록 더 이런 위암의 발생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박춘하님처럼 사실 제균 치료하는 거 너무 힘들다. 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 많을 텐데 맞아요. 정해진 거는 꼭 잘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거 한 번만 네. 짚어주시면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이 약들이 아마 우리 피디님도 잘 아시겠지만 항생제 계열인데 그 항생제를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라 2가지를 네. 한꺼번에 드시게 돼요. 알도 크고 막 그렇지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 항생제를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속이 불편합니다. 입도 그 뭔가 쓴맛 이런 그 쓴맛이 계속 올라오고 잘 아시죠? 올라오고 또 배가 계속 부글거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심지어는 아예 그냥 식사를 못할 정도로 약간 진짜요? 미식거림까지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속이 좀 불편하고 쓰리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저도 환자분들 설명드릴 때 네. 가급적이면 최대한 드시고 정 못 드시겠으면은 그렇지만 어쨌거나 최대한 드셔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은 드리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약을 드시고 난 후에 균이 죽었는지 확인까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아마 검사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입으로 훅 불어가지고 그 균이 만드는 요소라는 게 나오는지를 보는 검사를 하거든요. 그 검사를 약을 드시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이상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야 정확하기 때문에 아마 약 처방을 2주 동안 받고 나시면 그 검사는 2달 정도 후쯤에 오세요라고 설명을 드리실 거예요.
그거까지 이제 잊지 마시고 맞습니다. 싹 없어졌는지까지 맞습니다. 깔끔하게 진짜로 치료가 됐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이 위 점막에 붙어 사는 세균들이니까 그거는 힘드시겠지만 잘 치료하시는 게 좀 네.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맞아요. 분들이 좀 더 위험한지 설명을 주셨고요. 또 다음 요거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교수님? 네, 그래서 우리가 네. 내시경을 이제 국가검진에서는 2년에 한 번 정도씩 국가에서 지금 하는 걸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헬리코박터균이 있어서 장상피화생이 굉장히 광범위했다라고 알게 되시면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당연히 선종 이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내시경을 절제를 바로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요, 교수님. 몇 살 때부터 위내시경을 시작하는 게 좋다. 약간 교수님의 개인적인 네, 의견. 국가검진이 제가 알기로는 네네. 만 50살 정도부터 되어 있는데 네. 근데 또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생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여건이 되신다면 뭐 한 30대에도 40대에도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위내시경을 해보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내시경을 전문 의사들이 굉장히 많은 네. 나라이고 그래서 안전하게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젊은 나이에도 본인이 좀 짜게 먹는다던가 위암에 가족력이 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기회가 되시면은 내시경 검진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사실 대장 내시경은 힘들지만 위내시경은 괜찮잖아요, 또 그렇죠? 할만하죠. 비교적 할만하니까. 하실만하죠. 네. 네, 그래도 좀 필요한 경우에는 맞습니다. 좀 받아보시는 것이 네.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조금 주신 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받아보고 네. 진행해봐도 될까요, 교수님? 네, 일단 관련된 질문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58세이고 이제 가족력이 있으셔서 매년 내시경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마흔님께서 이번에 이제 장상피화생이 좀 나왔는데 이렇게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도가 네. 더 크게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자녀들도 더 일찍부터 검진을 시작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위암으로 돌아가신 그 연배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분이 58세시면 어머님께서 아마도 80대 정도가 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연세가 드셨을 때 위암으로 돌아가신 거는 그래도 조금 덜 위험한 가족력이 있고요. 만약에 어머님께서 뭐 40대, 50대 이럴 때 젊으셨을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으면 좀 더 위험한 가족력이 되세요. 그래서 그 어머님의 연배가 어쨌든 조금 궁금하고요. 장상피화생이 경미하게 있다고 나왔으면 제 생각에는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은 위내시경을 꼭 검사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헬리코박터균도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나오면 자녀분들이 뭐 성인이 되셨으면은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해보시고 그 균이 있으면 치료를 받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발병한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네.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세상님께서 교수님 너무 아름다우시다고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응원의 댓글을 주셨는데 그 미란성 위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혹시 어떤 건지? 그 만성 위염의 형태 중에서 그리고 급성 위염의 형태 중에서 위 점막이 살짝 벗겨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건강검진 받으시면 미란성 위염도 종종 나오는 소견이거든요. 저 자체가 그런 그렇군요.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아주 위험한 건 네, 아니에요. 위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란성 위염이 있었으면은 뭔가 먹는 음식에서 조금 자극적인 게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그런 검사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직 검사를 하셔서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그러니까 염증은 있는데 암은 아니다. 근데 이게 염증이란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네. 궁금하다고. 네. 우리가 위 점막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해주는데 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다 온몸으로 먼저 접촉하는 곳이 위 점막이에요. 그래서 먹는 음식에 따라서 굉장히 좀 염도가 높거나 자극적이거나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은 위 점막이 조금씩 손상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위가 점막이 벗겨지는 그런 염증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진통제 같은 거를 이제 드시게 되면은 네. 그것 때문에도 또 위 점막이 손상이 되는 게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염증이 있는 것 자체가 뭐 지금 큰 문제는 아니지만 염증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위 점막을 자극을 하게 되고 못 살게 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위축성 위염이 되고 장상피 화생이 되고 나중에는 암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좀 잘 관리하시고 진료도 네. 잘 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질문들이 좀 더 있기는 한데요. 내용 또 준비된 내용이 있어서 좀 이어가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또 잠깐 정리를 해주시자면. 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걸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네. 위축성 위염이라고 그 건강검진 결과에서 나오면 네. 위염의 위험도가 한 2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할 수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장상피 화생은 이것보다 조금 더 높아서 4에서 6배 정도가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진짜 암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아주 소수의 분들만 암이 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시면 네. 대부분은 위암이 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위암의 치료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치료 성공률 95% 이상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나쁜 병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고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을 치료받고 네.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진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위암의 예방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헬리코박터 재균하는 거 계속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요. 네. 또 슬라이드 또 한번 보면 요거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래서 장상피 화생이 있으면 가끔 이제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환자들 중에 너무 하시는 분들 이게 이제 흔히 듣는 용어가 아니고 네. 이거 자체가 위험한 건지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자체가 위험한 거는 아니고 얼마나 범위가 넓은지 그리고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지 헬리코박터균이 있는데 치료하지 않은 상태인지 따라서 또 위험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진짜 막 뭐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되려 엄청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같은 장생피 화생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좀 위험도는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오해와 걱정들 많이 하실까요? 네, 진료실에 오실 때 네. 우리가 그 건강검진을 하시면은 검사 결과지만 받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네. 실제로 그 상담을 못 받고 그러면 결과지를만 보면은 이제 걱정하고 오시죠. 네. 맞아요. 막 그러면서 오시는데 장상피 화생 자체는 위암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장상피 화생이 한번 생긴다고 해서 계속 나빠진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시고요. 적절히 치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하면은 나쁜 일이 생기는 걸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너무 안 하셔도 되시고요. 장상피 화생이 있어서 뭔가 바로 치료해야 되는가 하고 걱정해서 오시는데 이 장상피 화생 자체를 뭐 드러내야 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반드시 왜 나는 장상피 화생인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무슨 문제예요? 라고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또 위축성 위염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겠지라고 또 너무 그냥 위험은 다 있는 거지.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위축성 위염이라고 나와도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치료받고 또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정기적으로 내시경 하는 게 꼭 필요하십니다. 그렇군요. 너무 우리가 막 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관리는 조금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있으면 이제 그래도 진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치료를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체를 치료하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교수님? 장상피 화생 자체를 치료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더 진행하지 않도록 막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거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 교정이에요. 그래서
위암뿐 아니라 다른 암에 대한 그런 위험 인자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금연하셔야 되고, 당연히 우리나라 음식은 너무나 맛있지만 짜고 오래 묵혀서 먹는 음식들이 많아요. 젓갈, 뭐 묵은지 이런 것들에 그 위암을 일으키는 나쁜 성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가공육도 나쁜 물질들이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드시면은 그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과음도 피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 체중 관리도 필요하고요. 또 뭔가를 드시고 바로 눕게 되면은 담즙이 위로 역류하거나 또 위산 역류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건 피하시는 게 도움이 돼서, 이런 거를 잘 지켜주시면 위암의 위험도를 30% 정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엄청 크네요, 이 생활 습관만으로.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장산피화생 자체를 아주 원래대로 아주 젊은 위 점막으로 돌리는 그런 약물 치료는 없지만, 네. 우리가 그 헬리코박터균 치료라던가 또 생활습관, 식습관 변화라던가 또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하시면 나쁜 일이 생기는 거는 반드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이게 또 궁금했던 게, 어쨌든 위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먹는 거나 눕는 거 이런 거를 막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간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 뭐 네. 내가 뭐 좀 좋은 거 먹어서 얼마나 이게 좋아지겠어.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인데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최대 위암의 위험성을 30% 정도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조금 더 노력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래서 뭐 실제로 되돌리는 약은 없지만, 그렇지만 이 진행을 낮추는 관리는 매우 효과적이다. 생각보다 효과적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네. 좋겠고, 그래서 3가지죠.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치료하는 거랑 재균하고 또 생활 관리하는 거,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세요. 이게 너무나 좀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초기 위암이 아니라 위암이 다 진행이 돼서 간이나 이런 데로 막 전이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네. 근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께 여쭤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국가 위암 검진을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해주시는데, 네. 해주고 있는데 그 검진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검사를 미처 못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위암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잘 생기는 나라에 속해서 한국에 사시는 한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해주는 그 위암 건강검진을 잘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위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50% 이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꼭 지켜주시면 좋겠고, 위축성 위암이나 장산피화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평생에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사실 저도 뭐 직장 검진이라던가 이런 거 2년에 한 번 받고 있는데 시간이 되게 빨리 오더라고요. 2년이. 네, 그래서 네. 이게 내가 챙기지 않으면 금방 지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이게 괜찮겠지 하고 안 받지 마시고 이제 네. 잘 꼭 챙겨서 받으시기를 꼭 당부를 주셨습니다. 네, 치료법 관련된 내용을 또 설명을 주셨고요. 혹시 만약에 그럼 위축성 위염이나 뭐 장상피 화생이 있다, 그런 분들 내시경 하실 때 조금 더 이제 더 주의 있게 보시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 있는 네. 내시경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주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가면은 또 굉장히 숙련된 내시경 전문 의사들이 검사를 해주시게 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화질이 좋은 내시경 장비를 갖고 있는 병원들이 많아서 좋은 환경에 있는 나라이고,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되도록이면 2번 이상 위 부분을 다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위축성 위염이 한꺼번에 다 생기는 게 아니라 아래쪽부터 점차 진행을 하는데, 그 경계 부위 그쪽도 좀 자세히 보는 편이고, 위암이나 위선종이 잘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전정부, 뭐 위에 위각부, 위체부라고 그러는 이제 전문 용어들이 좀 쓰이긴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고, 거기서 뭔가 선종이나 조기 위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보인다라고 할 때에는 확대 내시경이나
이런 내시경에서 특수 그런 화질을 보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좀 활용을 하게 되고, 뭔가 의심이 되는 부분에서는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조직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건데, 그런데 조직 검사를 하게 된다고 해서 여기서 선종이나 위암이 나오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5에서 10% 정도가 안 돼요.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하셨을 때 내가 조직 검사를 받았네 라고 해서 너무 걱정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렇게 너무 걱정만 하진 않으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다라고 들으면 뭐가 있나라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 내시경 검사라는 게 어차피 의사들이 눈으로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확진을 하기가 어려워서 조금만 그 점막 패턴이 이상해도 조직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했구나라고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또 내시경을 할 때 뭔가 문제가 있으면 헬리코박터균 검사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자세히 봐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 위내시경 했을 때 조직 검사를 한번 했는데 막 걱정되시죠? 너무 걱정이 되는 네.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맞습니다. 뭐가 네. 좀 이상하니까 그래도 조직 검사를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적고 이제 그 내시경 보는 의사들이 그 눈으로만 봤을 때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확진을 위해서 그 현미경으로 보려고 조직 검사를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도 질문 주셨는데 이제 가족력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좀 더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뭐 주의할 점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직계 가족분들, 직계 가족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를 말하잖아요. 네. 직계 가족분들 중에 위암의 가족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위암을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어떤 유전적인 성향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같은 가족이면은 음식 드시는 패턴이 비슷하세요. 뭐 젓갈, 뭐 찌개, 또 묵은지, 뭐 아니면 가공육 같은 음식을 서로 같이 드시는 식상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암의 확률이 올라갈 수 있어서 가족력이 중요한 그 위암의 위험인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가족력이 있는데 장상피화생도 광범위하게 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데 그걸 아직 치료를 안 했다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위암의 고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꼭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내시경 검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 슬라이드 하나 더 있네요. 이것도 그러네요. 한번 하나 더 짚어주세요. 있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내시경 검사를 하실 때 병원을 계속 바꾸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병원에서 꾸준하게 검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그 방법은 같은 병원에서 가급적 같은 그 내시경 전문 의사한테 내시경을 받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과 비교도 해야 되고 이전보다 갑자기 뭔가 변화가 확 있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은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예전에 했던 본인의 그 내시경 사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또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가족력이 있으면서 흡연을 하는 경우는 위암이 2배 위험도가 높아지고, 가족력이 있는데 더 짜게 드신 경우는 위험성이 1.5배가 증가가 되고요. 가족력이 있으면서 가공육을 또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위험 위험성이 1.7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생활을 바꾸고 금연을 하시는 것 실제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요것도 정리. 네,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 드리자면 1년 내지 좀 문제가 좀 걱정이 있거나 의사가 추천하는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또 검사를 해보실 수가 있고, 그 헬리코박터 균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네, 요약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요것도 먹는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뭐 들어보면은 맨날 하는 얘기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중요하니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짠 음식을 드시게 되면 그 위에 직접적으로 위 점막을 손상을 시키거든요. 이 염분이.
암 발생률을 직접적으로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물 음식이 많은데 네. 국물은 한 3-4숟가락만 드시고 다 마시지 마세요. 국물 이렇게 마시지 마시고 김치도 굉장히 염분이 높거든요. 사실은 네네. 뭐 김치를 드시면 뭐 발효 유산균 때문에 조금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염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만 드시면 좋겠습니다. 젓갈은 굉장히 맛있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젓갈 자체도 굉장히 염분이 높고 오랫동안 묵힌 거기 때문에 나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음식에 그 간을 싱겁게 하시고 또 식당에 가서 드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좀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이제 또 소세지나 햄 그런 것도 맛있잖아요. 드시면 거기에 아질산염이라는 나쁜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그냥 생선, 콩, 계란 이런 걸 좀 바꿔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또 신선한 채소나 과일도 충분히 드시도록 하시는데 과일은 과당이 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분량으로 치자면 하루에 1컵 정도 이 정도만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를 2가지 이상 드시면 좋은데 사실은 쉽지 않죠. 저도 잘 못하고 있긴 네. 하지만 이렇게 지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음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술을 네네. 드시면 위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또 위산 역류도도 증가를 시켜요. 또 술을 드시면은 밤늦게까지 뭔가를 드시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위에 나쁜 영향을 주니까 과음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카페인이나 탄산음료 같은 거를 드시는 게 뭐 직접적으로 뭐 위암을 일으킨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음식을 드시면은 속쓰림이나 어떤 위산 역류, 점막 자극이 조금 더 자극이 되어서 좋지는 않아서 커피도 뭐 하루에 1-2잔 정도만 드시고 또 탄산음료나 에너지 드링크는 최소화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뜨거운 음식의 이슈가 좀 있어요. 네네. 너무 뜨거울 때 음식을 드시면 그 점막에 바로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식혀서 드시는 게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되시고 또 뜨거운 차나 뜨거운 음식을 드시면 위암도 문제가 되는데 식도암에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음식은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피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금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씀 반복돼서 드리는데 전자담배도 동일하게 위험이 있어서 네네. 전자담배를 포함해서 금연을 하시는 게 좋고 금연하고 2년 정도가 지나면 이런 위험이 감소되기 시작하니까 오늘부터 바로 금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헬리코박터 균 얘기 계속 나오지만 균이 있다고 하면은 재균출을 받으시고 이제 엄마나 아빠가 헬리코박터 균이 있으면 자녀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네. 음식을 드시는 과정에 우리나라는 또 특히 같은 음식을 같이 떠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옮아올 수가 있고 또 가족이니까 어린 이제 자녀분들 이렇게 뽀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검사해서 뭐 그 치료를 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성인이 된 자녀분들이 계시면은 검사를 해보고 그 균을 치료받게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도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네. 과체중이 있거나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산 역류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또 그 칼로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위에 염증이 생겨서 좀 나쁠 수가 있고요. 또 식후에는 바로 눕지 않는 게 좋고 이 하루에 30-40분 정도는 가벼운 운동을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녁 식사는 주무시기 3시간 전에는 마무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담즙 역류도 그 장상피 화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야식이나 또 밤늦게 커피를 드신다던가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고 식사 후에 최소 2시간은 눕지 않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규칙적인 수면과 가벼운 운동, 또 정기적인 스트레칭 이런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피해야 되는 대표 음식들이 있어요. 이게 반드시 지키긴 쉽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알고 계속
피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위점막을 자극시키는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뭐 상한 음식은 드실 일은 없겠지만 약간 젓갈, 묵은지가 거의 상한 음식에 필적할 정도 나쁜 성분들을 좀 포함하고 있어서 그건 피하시는 게 좋고, 훈제나 염장 음식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 암 발생을 위험을 증가시키는 훈제, 뭐 절임, 짠 음식, 가공류, 또 과한 소금이나 그 장을 또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고, 유산역류를 유발하는 커피를 많이 드신다던가 뭐 초콜릿, 탄산음료, 박하류, 고지방 식단, 늦은 야식은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네. 네. 요거 핵심 포인트 또 10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짧게 정리해 주시자면요. 네. 이제 요거를 다 기억하시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었고요.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보시고 균이 있으면 치료를 받도록 하시고 1년 내지 2년 정도 간격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꼭 받으시고요. 짠 음식, 가공육 피하면 좋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은 매일매일 매 끼니마다 섭취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당연히 금연하면은 더 도움이 되시고요. 과음을 피하고 뜨거운 음식은 조금 식혀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위암에 가족력이 있다면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내시경 간격을 좀 더 촘촘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소화불량이라던가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또 변 색깔의 변이 까맣게 나온다던가 지속되는 그런 복부의 통증은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내시경 검사를 해보실 수 있도록 병원을 방문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또 드시고 나시면 바로 눕고 싶지만 바로 눕는 거는 피하면 좋겠고요. 이렇게 잘 지켜주시면 위암의 위험도가 40% 내지 60%가 감소할 수 있어서 꼭 지켜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감소율을 보시면은 요거 안 지키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방 10가지 핵심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이제 질문을 길게 주신 분이 있어서 요나님 질문 이랑 박춘아님 질문 2가지만 딱 받아보겠습니다. 박춘아님 아까 헬리코박터 너무 힘드시다고 말씀 주셨는데 요거 죽 같은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냥 일반 식사도 더 좋긴 한데 너무 그 약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죽으로 한 2주를 잘 버티면서 약 끝까지 드시면은 도움이 되실 수 있겠네요. 네. 그 요나님도 길게 질문 주셔가지고 궤양성 대장염 2년간 메살라진과 이제 아사콜 좌약으로 관리하다가 한 달 전 증상이 악화되면서 이제 좀 붓기, 통증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이제 소론도랑 K캡 처방받아서 증상이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소론도를 줄이긴 했지만 세알 복용 중이시고 문제는 평소에 위산 저하 증세가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K캡정을 복용하라고 하시고 소론도도 곧 세알로 줄이는 단계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K캡정을 한 달 이상 복용하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K캡정 대신에 수크랄페이트, 알루사정과 레바미피드, 무코스타 복용하면서 지켜봐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궤양성 대장염은 그 굉장히 좀 희귀난치성 질환에 속하는 그런 질환이고요. 아마 그 담당 주치 선생님께서 잘 봐주시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좀 악화가 돼서 소론도라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게 되면은 위 점막이 좀 헐게 되는 위궤양이 잘 발생할 수가 있어서 K캡이라는 그 위산을 억제하는 그런 약을 같이 복용하시도록 처방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론도를 드시는 동안에는 K캡을 중단하지 마시고 같이 꼭 드시는 게 위궤양 발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고요. 꼭 끊지 마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질문이 좀 더 있기는 한데요. 벌써 50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금방 가죠, 교수님. 생각보다 금방 가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못다한 질문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쇼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